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기념해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긍정 확언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러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주면 부정적인 일들이 끌어당겨지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도 비슷한데요. 거울 명상에서 인정해주면서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과 긍정적인 상상을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느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긍정적인 확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달라 보이니까 어느 한쪽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백 논리로 갈리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 확언을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이게 좀 겉도는 느낌이 나죠. 자기 스스로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와닿지가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그거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자신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언을 하시라니까 그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분도 계세요. 이미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좋아진다는 거냐. 과거로부터의 삶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긍정 확언이 중요하다. 아니면 마음을 느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을 따라 살면 내가 그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의 삶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꺼내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누가 날 힘들게 해서 내가 미워했던 감정을 꺼내서 그래 그 사람이 미워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미워하고 한다면 이건 감정을 온전히 느껴주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습관에 빠져 있는 것 뿐이죠. 과거의 기억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과거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어린 시절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눈을 감고 좀 명상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안대 같은 걸 쓰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몸을 이완하고 명상한 상태에서 내가 그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10살이다. 그럼 내가 10살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게 뭐 10살 때도 있고 뭐 15살 때도 있고 1살 때부터 쭉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계속 돌아보시고 한 번으로 해서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돌아보시면 점점 그 과거에 힘들었던 감정이 옅어지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느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삶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서 나의 삶을 다시 떠올려서 지켜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쭉 지켜본다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힘들었던 그때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또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건 그것도 이유가 있고,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건 그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과거의 연인,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랬겠구나 하는 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해결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고요.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것이냐면요. 사람의 의식의 초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긍정적인 면을 볼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단점, 나쁜 점 이런 것만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힘든 점만 바라보면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쪽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현실이 진짜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어떤 게 좋은지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마음 편하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가?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쪽 생각을 하지 말고 이쪽 생각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억지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뭔가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좀 꺾을 수가 있잖아요. 핸들을 조금만 돌려가지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가 그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이라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거는 악마가 나에게 뭐 지시를 내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느껴주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이 좀 밉다는 것도 느껴주고 인간은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힘들면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말해보세요. 미용 감사를 할 때 속으로 반복해서 중얼거리기만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미용 감사라고 하는데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감사합니다를 말로 하셔도 되고요. 주변에 누가 있다면 마음으로 하시면 되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미용 감사를 하든지 그런 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상념을 나 자신을 위해서 떠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떠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행과 영성 공부로 밝아지고 의식이 자라는 느낌이 들다가 최근에는 무기력하고 우울함이 수시로 올라와서 질문 드려본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앞으로 항상 쭉 전진할 수만은 없어요. 가다가 후퇴하고 가다가 후퇴하고 하지만 3걸음 앞으로 갔다가 2걸음 후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죠. 주식 차트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쭉 가거나 쭉 내려가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정신적으로 퇴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문제점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기뻐서 쭉 나가다가 새로운 문제점이 보이면 아 이게 또 있네 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우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퇴보하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삶의 일부이구나. 내가 배움을 얻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꿈이고 환상이고 홀로그램인 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유체이탈이나 임사체험이 가장 정확한데요. 그거는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걸 했다고 정말 뭐 대단한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깨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계가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 쪽으로 옮겨가시면 분명히 현실도 바뀌게 돼요. 항상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주변의 인간관계나 내가 겪는 일들이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지, 생각을 정말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삶도 확실하게 좋은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것을 경험한다면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확확 현실이 바뀌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자신의 정신의 창조성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현실이 홀로그램이고 우리가 여기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업이 축적되어서 현실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제가 죽어서 영계에 갔을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질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미 저 세상에 가 있던 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고요. 저도 그때의 기억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다만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자녀들을 지켜보시냐, 그건 확실하게 제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속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채널링이 가능한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과 약간의 정신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의식이 죽었다고 갑자기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인격이 비슷하게 옮아가는 것이거든요. 다만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육체에서 나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영의 본래 성격 말고 육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기질 같은 게 있어요. 간이 약한 사람은 화를 잘 낸다든지 육체의 기질 때문에 어떤 성격이 있는데, 세상을 떠났을 때는 육체의 기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정성들은 좀 떠나게 되고요. 대신에 그 사람의 좀 순수한 측면, 원래 그 사람의 본래의 면모를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식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면 자식이 잘 되는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고 고립된 느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그 단절된 느낌, 이원성을 초월해서 일원성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를 느끼려면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려고 느껴보는 거죠.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 말고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그 사람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좀 단점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인간들만이 아니라 이 천지 자연, 동물들, 식물들, 하늘, 땅,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동물을 통해서 공감을 느끼는 분, 식물을 통해서 이런 꽃들을 보고 공감을 느끼는 분도 있죠. 등산을 하시거나 공기 좋은 데 가셔서 하늘과 땅과 나무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이 나와 하나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세요. 가슴으로 느껴보신다면 외로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관계에서 막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맺고, 어떤 사람하고 친해져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그때그때 만족하면 돼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랑 뭐 대도 않는 그런 수다를 나누지만 그러면서도 좀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에서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다고 느끼듯이 다른 사람들도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 면을 이해한다면 그냥 순간순간 만나는 잠깐의 만남에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고, 나라는 것에 자꾸 집중해서 나는 왜 이렇고 살지, 나는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이거 조금 내려놓고 다른 데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고,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시야를 확장시켜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도 있지만 조연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그것처럼 내가 이 3차원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나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이런 배경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통찰하면서 살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이나 공부가 가장 좋을까요? 견성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는 어웨이크닝, 영적인 깨어남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깨어남은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머리에 있는 잡념들이 일단 좀 줄어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지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찰자이구나, 의식을 가진 존재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잡념을 줄이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는 호흡 수행이나 다양한 명상의 방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쉬는 것을 말하죠.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관조하는 거예요.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든지 그것도 멀리서 바라보고 어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 보면 다양한 건물이 있고 간판들이 있잖아요.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양한 간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쭉 읽고 지나가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간판들일 뿐이구나. 멀리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어디서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일 뿐이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은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 그렇게 느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그것을 관찰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인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주는 게 중요하냐, 긍정 확언을 하는 게 중요하냐, 아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부정과 긍정 어느 한쪽이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원성의 세상이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둘 다 이해를 해주면 돼요. 긍정적인 감정에 막 치우치려고 할수록 이 사람의 부정성은 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면도 이해하고 부정적인 면도 이해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모두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이든지 이거는 그냥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좋고 싫고 그런 게 없는 그냥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나인 거예요. 이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편안한 자리. 그게 바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명상을 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딴 생각이 나면 그 딴 생각을 그냥 바라보면 돼요. 딴 생각에 밀착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설거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감각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다 이름표를 붙여주면 저게 내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구나 이것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명상을 하는데 등이 간지럽다. 그럼 간지러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간지러움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럼 미움이라고 미움이라는 그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시면 돼요. 미움이 올라왔네? 화남이 올라왔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올라왔네?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고 바다에 꼴뚜기도 뛰고 망둥어도 뛰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꼴뚜기 망둥어가 내가 아니죠. 그냥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올라온 여러 잡생각들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와 그 잡생각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에 자꾸 휘둘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생각에 너무 휘둘리는 분들은 일단 심호흡을 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하나, 둘 세면서 하나 할 때 들이마시고 둘 하면서 내뱉고 셋 하면서 들이마시고 넷 하면서 내쉬고 이거를 10가지 하고 10가지 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숫자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호흡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읊으면서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연불수행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명상은 어쨌든지 자기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가라앉고 물러가고 난 뒤에야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냥 숨을 쉬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 존재,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바라보는 의식으로서의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채널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신 분 계신데요. 명상을 하든지 해서 자기의 잡념들을 많이 내려놓은 경우에는 채널링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낙서가 된 도화지 위에다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면 그게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하얀 도화지 위에서는 무엇을 그리든지 그 그림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호천사의 목소리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목소리든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잡념들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고 마음이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되면 그런 채널링도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생각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했을 때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잡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일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써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있으면 계속 똑같은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섞으면 그나마 좀 중화되는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게 좀 위험하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긍정적인 책을 보거나 이렇게 좋은 거를 보고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쪽으로 좀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미움을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보시고 그런 감정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깨끗한 도화지 위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는 엄마가 좋아요? 네, 엄마에 대한 불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네, 엄마에 대해서 화날 때도 좀 있잖아요. 네, 어떤 때 화가 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엄마가 지아 음식 먹을 때 화나요? 아니면 지아가 장난감 버렸을 때 화나요? 장난감 조금밖에 안 남아서 좀 화가 나긴 해요. 언제 화가 나는지 잘 모르는구나. 응. 알았어요.